이번 편은 미국이 최신 전투지휘 통제 시스템인 JADC2를 이행한다는 소식을 시청자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미 국방부는 캐슬린 힉스 차관이 지난 3월 15일 전 영역 합동지휘 통제 시스템 JADC2의 이행 계획에 서명을 했다고 2022년 3월 18일 밝혔습니다. 또한 미 육군 1군단은 전 영역 합동지휘 통제 시스템인 JADC2에 기반하여 육군 군단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분산 임무 지휘 개념의 시연에 성공을 했다고 공식화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에 증원전력인 1군단과 관련된 것이라 대한민국 안보와 깊은 관련이 있는 사항이어서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를 합니다. 어려운 내용이라고 느낄 수가 있어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전 영역 합동지휘 통제 시스템 JADC2는 미 국방부가 몇 년 전부터 추진해온 Joint All Domain Command and Control의 약자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도메인의 의미는 전투가 수행이 되는 영역인 해저, 해상, 지상, 공중, 우주, 사이버 공간 등을 의미를 합니다. 전통적 의미의 육군과 해군, 공군, 해병대의 전투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해군과 육군이 그리고 미 해병대가 항공기와 미사일을 운용을 하고 또 미 공군이 CCT와 TACP 등 특수전 지상병력을 운용하는 등 최근 들어서 군종별 전투 영역의 구분이 모호해지자 미 국방부는 다층 영역, 멀티 도메인이라는 작전의 개념을 도입을 했었습니다. 이 다층 영역 작전 개념을 발전을 시키는 중에 육해공 해병대가 각 군종별로 자신들만의 전투 데이터를 소통을 할 수 있는 지휘통신 체계를 별도로 구축을 하고 있어서 군종별로 그 다음에 전투 플랫폼별로 지휘통신 시스템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통합 전투 체계를 구축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다층 영역 멀티 도메인에서 발생을 하는 각종 전투 데이터를 통합해서 통합 지휘 통제하는 것이 전 영역 합동 지휘 통제 JADC2의 기본 개념입니다. 이는 자동화 및 인공지능 기술과 컴퓨터의 클라우드 환경 그리고 통신 기술의 5세대 5G를 융합하여 각 군종별로 운용을 하고 있는 무기 체계를 센서와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으로 연동을 시켜서 통합전투사령부 지휘관의 의사결정 체계를 향상을 시키고 그로 인해서 전장에서의 우세를 확보한다는 목적과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다양한 센서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더 빨리 식별을 하고 표적을 지정을 하고 공격의 단계까지 신속하게 수행을 해서 전투 효율을 상승시킨다는 것입니다. 힉스 국방부 차관은 전 영역 합동지휘 통제 계획의 실행을 승인을 하면서 이는 경쟁적 환경에서 정보 공유 및 의사결정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특정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대한민국 한반도 안보 정세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 국방부가 전 영역 합동지휘 통제 시스템을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적대국 4개국을 지정을 했는데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이란을 명확하게 명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JADC2가 적용이 되는 국가 11개국에 한국을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육군 1군단이 JADC2에 기반을 한 분산 지휘, 임무 지휘, Distributed Mission Command의 개념을 시연을 지난 2022년 2월 9일부터 16일 사이에 괌에서 진행을 해서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1군단 참모장인 패트릭 앨리스 준장은 2022년 3월 23일 웹진 브레이킹 디펜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1군단은 2022년 2월 9일 4대의 스트라이커 지휘 장갑차를 미 공군 제62 항공 수송 비행단의 C-17 글로브마스터 3 수송기에 싣고 괌으로 비행을 하면서 이 수송 항공기의 통신 안테나를 이용을 하여 미 육군 제17 야전 포병 여단의 하이마스 다연장 사격을 지휘 통제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13일에는 다시 이 스트라이커 지휘 장갑차를 미 해군의 고속 수송선인 USNS 시티 오브 비스마르크에 싣고 워싱턴주 루이스 맥코드 합동기지로 돌아가는 이 태평양 해상에서 역시 그 하이마스의 사격 통제를 성공을 했고, 그 루이스 맥코드에 있는 1군단 사령부와 대규모의 대용량의 전투 정보를 교환을 하는 통신을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미 육군이 공군과 해군의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이제 기동을 하면서 이동을 하는 시간에는 지휘 통제의 공백이 이제 벌어졌던 그런 약점을 해소하는 것으로 태평양 전구 내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공백 없이 예하부대를 지휘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지휘부를 여러 개로 나누어 군단의 생존력을 대폭 향상시킨 것이라고 1군단 참모장 패트릭 앨리스 준장은 강조를 했습니다. 그는 유사시에 1군단 지휘부를 최대 6개까지 분리해서 그 전투 임무를 통제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는 유사시에 그 현재는 수백 명의 병력이 모여서 하나의 지휘부를 구성을 해서 생존성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기존의 방식 대신에 지휘부를 전구 전체에 이제 분산을 시켜서 통신망을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지휘 통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이번에 시행한 것이라고 그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개념을, 지휘부, 전투지휘부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그 정리 및 그 시사점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JADC2에 기반을 한 분산 임무 지휘 개념의 시연을 성공한 것은 미 국방부가 공개한 전 영역 합동 지휘 통제 시스템에 기대되는 효과 이외에 숨겨진, 가려진 추가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그 태평양 전구 내에서 2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휘 시스템이 완성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미국은 한때 2개의 전구, 즉 뭐 유럽 전구나 아시아 전구, 아니면 뭐 아프리카 전구나 남미 전구와 같이 2개의 전구에서 2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고려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휘통신 문제로 동일한 전구 내에서 2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고려한 적이 없습니다. JADC2에 기반을 한 분산 임무 지휘 개념의 시연을 유럽이 아닌 태평양 전구의 1군단이 실시를 했다는 것은 대만과 한반도의 동시 발생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라고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이래서 이 본건이 대한민국 안보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번 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